이곳은 도쿄. 우리의 주인공 미사키는 시골에서 올라와 도쿄 한복판 대형 TV에서 진행 중인 엔젤릭 레이어 경기를 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 감명받은 주인공에게 등장하는 최다니엘. あれはエンジェル。人が操作して動かすいわば人形やな。あれが人形？あれ、おもちゃってことはお店で買えるんですか? 이야기를 듣고 미사키 역시 엔젤릭 레이어가 해보고 싶어서 마트에 옵니다. 이 엔젤릭 레이어를 할 수 있는 엔젤을 키우기 위해서는 알 속에 있는 인형을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개조해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잔뜩 쇼핑을 마친 뒤 쇼코 이모네로 갑니다. 시골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가 학교 진학을 위해 이모네로 온 것이었는데요. 미사키의 엄마는 미사키가 어린 시절 일을 하기 위해 도쿄로 먼저 갔었는데 현재 소식은 전혀 닿지 않고 있다고 하죠. 미사키는 오늘 쇼핑해 온 엔젤을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개조합니다. できた。これを中に入れてっと。 그리고 닉네임 중복 확인 같은 거 없이 히카루라는 이름을 붙이죠. 다음날 학교 등굣길 유치원생 하토코를 만나는데요. 軽量型ね。小さいけどバネが効いててスピードがありそう。え？でも裸はかわいそうよ。できた。はい。 그리고 앞으로 동창으로 활동할 하토코의 오빠 코타로 그리고 그의 소꿉친구 타마요를 만납니다. 다행히 새로 전학 온 학교의 학생들은 전부 착했습니다. 친절히 주인공을 대해주죠.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무 위에서 미사키를 관찰하고 있는 최다니엘 이치로의 등장. できたんか、エンジェル。はい。エンジェル用の服の素材、いっちゃんからプレゼントや。 의상을 뚝딱 앉은 자리에서 만든 미사키. 이치로는 한번 테스트하러 가보자고 하는데요. 이 엔젤들은 파이트 스테이지 위에 올려놓아야 움직인다고 합니다. 테스트만 해보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동네 소규모 대회에 참가하게 된 미사키. 첫 상대는 캐치걸입니다. 그렇게 히카루를 던지는데 이치로는 자신이 움직이고 싶은 이미지를 그려 작동시켜보라고 합니다. 일단 미사키는 회피만을 생각해 열심히 회피 중.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승부가 나지 않았죠. 첫 승리를 거머쥡니다. 이 엔젤릭 레이어는 일본 내에서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핵인싸 게임이었습니다. 작년도 준우승에 빛나는 네임드 선수 미하라 오지로. 오지로 같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기부터 탄탄히 해야 한다고 이치로는 설명하는데요. 갑자기 춤추는 걸로 연습시키는데 右右左右回ってポン。はい。右右左右回ってポン。はい。右右左右回って。 이 연습 방법은 현재 챔피언인 엔젤, 아테나의 데우스, 슈 역시 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데우스는 파일럿, 조종사 같은 느낌의 이 세계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듯해요. 그리고 이치로는 엔젤릭 레이어의 정식 회원증을 가지고 포인트를 쌓아 공식 대회에 참가해보라고 권합니다. 미사키는 친구들과 함께 공식 도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경기장으로 향하는데 이곳엔 코타로의 동생 하토코도 참가를 위해 와있네요. 먼저 하토코의 경기. 상당히 막강해 보이는 하토코의 엔젤 스즈카. 다음은 미사키의 경기. 피겨형 엔젤이 와따따뚜겐으로 공격해 거리를 쉽사리 좁히지 못하는데요. 팽이가 그렇듯 회전축의 중심은 별거 없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지역 대회는 차근차근 진행돼 가는 중입니다. 다음 대전 상대는 덩치가 크고 중량형인 바스케스. 주인공 버프가 좀 있죠. 어쨌든 연전연승을 이어나가며 결국 하토코와 붙게 되는데, 하토코의 스즈카는 이미 이 엔젤릭 레이어 바닥에서는 이름난 선수로서 정평이 나 있었는데요. 역시 그래서였을까요? 하토코의 스즈카는 역시 막강했습니다. 이에 하토코는 美咲、約束、関東大会で会いましょう。 미사키는 이제 패자조로서 경기를 치릅니다. 하토코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요. 이렇게 미사키 역시 대회 4위로서 다음 대회 참가권을 획득합니다. 첫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미사키는 단번에 학교 내에서 인기 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관동지역 대회가 열리는데요. 세토 링고라는 아이돌이지만 엔젤릭 레이어에 빠져 사는 친구와 대결을 펼쳐 좋은 친구가 하나 더 생겨나고 미사키는 연전연승 중. 다음 경기는 후지사키 자매와의 결투입니다. 대기실에 있던 미사키에게 접근하는 이 자매. 実は妹がどうしてもあなたのエンジェルを見たいって言うから。どうぞ。うわー、本当に小さい。思いっきり軽く作ってあるんですね。 경기는 시작되고 이들 자매의 엔젤 마오, 미사키의 히카루는 경기를 리드해 나갑니다. 헌데 그 순간 아까 히카루에게 뭔가 부착했던 것으로 보이죠.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이치로와 오지로, 참고로 이 둘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반칙을 쓰고 있다는 걸 인지해 오지로가 実力以外のところで勝負が決まるのは許せないんだよ。ポケットの中のものはもう使わないでくれるね。 부정행위를 걸리면 바로 탈락이었지만 오지로는 조용히 사건을 무마시키고 미사키를 지켜봅니다. 이렇게 미사키는 준결승으로 진출. 준결승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랑쉐를 사용하는 카에데, 시라히메를 사용하는 사이, 그리고 스즈카의 하토코와 주인공 미사키. 미사키에게 오지로가 찾아와 이번 4강전부터는 何か新しいシステムが採用されるらしいよ。エンジェリックレイヤーの戦い方を変えるようなね。 시작된 4강전. 확실히 레이어와는 지형지물이 있고 콜도 훨씬 좋아 보이네요. 4강전 제1시합 히카루 대 브랑쉐. 天使の翼よ、私と光をいただき 브랑쉐는 하이퍼 모드를 사용할 수 있었고, 이 하이퍼 모드는 피가 50.1% 이하로 내려가면 일종의 레이지 모드를 들어가는 것과 같았어요. 거기에 더해 최초 초기 출합은 엔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버그성 기술이었죠. 하지만 브랑쉐, 하이퍼 모드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과부하가 온 듯 합니다. 탈탈 털리는 히카루. 하지만 뭐 사실상 지지 않는 캐릭터네요. 다음 경기는 스즈카 대 시라히메. 둘 다 너무나도 막강한 엔젤을 가지고 싸우는 데우스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미사키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한 하토코. 負けちゃった。ごめんね。美咲は約束守ってくれてるのに。勝ってね、美咲。 미사키는 반드시 승리해 보이겠다고 다짐합니다. 바로 시작되는 결승전, 사이와 미사키의 경기. 두 엔젤의 대열투. 그런데 갑자기 시라히메 옷을 찢더니 몸을 가볍게 합니다. 시라히메는 중량형 가드 중심의 엔젤이라 히카루가 레이어 밖으로 날려보낼 기술을 써도 무거워서 링아웃하지 않는데요. 히카루는 경량형이다 보니 파워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머리를 쓰는 미사키, 상대적으로 중량형인 시라히메에게 유효타를 먹일 수 있는 물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관동대의 우승은 미사키가 차지합니다. 미사키의 우승에 다들 여태까지는 적이었지만 모두가 와서 친구 먹고 축하해줍니다. 얼마 후 바로 챔피언 자리를 두고 겨루는 전국대회의 시작. 전년도 챔피언 아테나 그리고 그의 데우스 슈가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이번 대회부터는 총 3라운드 전으로 진행되며 데우스는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붙여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사키는 자신도 자신의 엔젤도 잘 알고 있는 하토코를 기용하죠. 사이는 키에데를 세컨으로 기용. 시라히메 역시 브랑셰처럼 하이퍼화를 시켜 승리를 이어가게 도와줍니다. 다음 경기는 슈, 챔피언의 경기. 레벨이 다름을 보여주죠. 드디어 미사키의 경기. 범선 위의 레이어에서만 싸워야 하는 룰입니다. 역시 전국대회이니만큼 상대는 막강한데요. 그러나 주인공 버프를 아무도 막을 순 없죠. 이래하여 어느덧 경기는 준결승. 전년도 준우승을 차지한 오지로의 위자드와 미사키가 붙습니다. 2라운드까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그렇게 최종 라운드까지 경기는 이어지는데요. 미사키는 자신이 동경해오던 아테나와 붙기 위해, 오지로는 작년에 우승하지 못해 올해는 기필코 우승하겠다는 다짐으로 위자드! (4강전) 제2경기 시라히메 대 아테나. 아테나는 끝판왕답게 드래곤볼급 기술을 선보입니다. 아테나! 왜? 그리고 고글을 벗어 정체를 드러내는데 엄마? 엄마는 일 때문에 도쿄에 가서 바쁘게 산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미사키의 엄마 슈코는 어린 시절부터 무척이나 몸이 약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신경단절 증후군이라는 뇌로부터 신경이 혼란돼 제대로 명령을 전달하지 못하는 난치병을 앓고 있었죠. 미사키를 낳고 얼마 안 돼 그 병은 더욱더 악화됐고 치료하기 위해 미사키에게 거짓말을 하고 도쿄로 향했던 것이었죠. 마침 의학 연구를 하고 있던 이치로를 만났고 이 이치로는 사람의 뇌파를 이용해 움직이는 의구들을 만들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서로 이 연구에 협력하기로 했었습니다. 연구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인간이 쓸 수 있게 거대화하는 작업만이 남아있었지만 나라에서는 이게 돈이 안 될 것 같다는 이유로
연구 지원비를 끊어버렸고 엄마 슈코는 딸에게 이제는 걷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것이었어요. 이치로는 끊긴 예산을 받고자 이 연구 기획을 장난감 기획으로 돌리고 이렇게 엔젤릭 레이어가 되어 전국적인 유행을 끈 것이었습니다. 뭐 반전 아닌 반전이죠. 미사키는 엄마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당황해 경기장을 뛰쳐나갑니다. 미사키는 엄마의 사정을 알지 못했고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불편한 몸으로 뒤쫓아온 슈코. 美咲ごめんなさい。泣きたいのは美咲の方なのに。 슈코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이렇게 두 모녀지간의 오해는 풀립니다. 이리하여 두 모녀의 결승전 아테나 대 히카루. 엄마는 먼저 날개를 펴 필살기를 시전. 이걸 맞고 일어서는 엔젤은 없었지만 경기장에 있는 모두는 히카루는 분명 에너지가 없었지만 이리하여 히카루, 미사키는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대회의 흥행으로 연구는 계속되어 엄마도 이제 제대로 된 의구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이 엔젤릭 레이어는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레이어스 카드캡터 체리로 유명한 클램프의 원작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엔젤릭 레이어는 엔젤이라고 불리우는 인형을 조종해 싸운다는 당시 참신한 소재로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투니버스에서 방영해 나름 인지도도 높은 명작 중 하나로 남아있죠. 개인적으로는 주인공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조금은 미흡한 작품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인공이라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이 원작 코믹스에서는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었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느낌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매력적인 등장인물들과 더불어 이 엔젤이라는 소재는 충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되고 또 상품으로 나오면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이 엔젤릭 레이어는 어떤 작품이었나요?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이 작품을 다뤄달라는 댓글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제서야 하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얄리의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 얄리의 아재 비디오